네, 안녕하세요. 개포고 국어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입니다. 개포고 아이들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제 분석하는 거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치 지역 이제 일반고부터 해서 이제 자사고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 학기에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국어 전교석차 1등을 매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에도 마찬가지로 달성이 돼가지고 저도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2학기 때도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5시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클리닉까지 이제 마치고 가는 그런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2학년 아이들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2학년 친구들도 이제 1학년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1학년 때부터 맡겨주시면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3학년까지 아이들이 계속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커리를 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가 있으니까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바로 시험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2문항 객관식으로 등장을 했고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포고가 원래는 선원 수령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조금 어렵게 나온 학교 중에 하나인데 중간고사 할 때는 이런 난이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걱정을 하셨었는지 단답형을 같이 섞어서 출제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단답형을 그냥 빼버리시고 원래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서원 수령 딱 6문항 이렇게 내셨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선원 수령의 어떤 배점이 조금 큰 학교이다 보니까 소논술형을 이제 작성을 하고 조건에서 이제 감점 안 당하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범위는 문학부터 문법, 독서, 토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범위가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토론은 역시나 독서 문항을 그냥 합쳐져서 한 2문항 정도만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문학에서 가장 많은 출제의 어떤 분포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이렇게 순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고 가장 트레이드마켓 내신형의 모두 고르시오 문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내신형 모두 고르시오로 아이가 하나라도 실수하게 됐을 때는 그 점수 자체를 확 그냥 감점을 시켜버리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수능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적 증거를 뭔가 활용한다거나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돼서 굉장히 변별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멘탈 좀 깨지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시간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정이 없었어요. 딱 화단이라는 그 단원,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는 단원, 요 딱 2가지만 가지고 교과서에서 이제 출제를 하셨고, 특히 이제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에도 학교에서 이제 나눠주는 프린트에 대해서 보충하는 어떤 이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잘 이루어졌었어야 했습니다. 프린트 지정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논설문이랄지 토론도 타교과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시험 범위를 조금 가지고 온 게 조금 특이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 6월 모평 문학에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기존 난이도로 아무래도 이제 흠뻑 회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학기 때도 이런 기전은 쭉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문항이지만 다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분 점수가 이제 계속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건 부분에서 이제 누락이 되게 되면 또 감점이 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조금 적용이 되고 문법도 외적 증거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 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보기 이제 외적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나와 구별되는 가의 소설 방식을 조건에 맞도록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문형을 고정을 해놨어요. 하고 아이들이 이 문형 안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답을 조금 써내려 가도록 유도를 하셨고 또한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기에 대한 정의와
말하기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잘 작성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교재에 나간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기와 말하기에 대한 그런 기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빈칸 자료가 같이 나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서술형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포고가 이제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맞춘 문제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선생님이 가감 키워드를 첨삭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조건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뭘 요구하는지 머리로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문형에 맞춰서 이제 작성하는 훈련이 수업 중에 계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제로 해오면 누락되는 것도 많고 아이들 막 안 해오면 또 이 답이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런 걸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첨삭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함정이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개포고가 국어가 되게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하는 토시아를 딱 바꿔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낚시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화 개념 외적 중국어를 항상 장형화돼서 제시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론을 가르칠 때 공부를 조금 깊게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문법도 가장자리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법 범위가 여기만 들어간다고 요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주변 범위의 필수적인 거를 꼭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똑같은 기조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법 부분. 서답형 이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각각 하나라도 완성하지 못하면 각 2점씩 또 이제 그 부분 점수가 깎이는 그런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쓸 때도 만약에 보였었는데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섯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까지 아이들이 다 찾아서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이게 선어말 어미가 어느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한다까지 조금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요. 한 문장 작성이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이제 문장을 단문 3개를 연결 어미를 잘 이제 자연스럽게 써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그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문 연습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먹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보게 되시면 모두 고르시오 문제 딱 발생을 하죠. 하나라도 지금 실수가 나게 되면 3.2점 그대로 좀 감점되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법이 어려운 학교예요. 문법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교차가 구성돼서 들어가느냐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 문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같은 단어일지라도 어떤 시선에서 보고 어떤 영역으로 얘를 읽느냐에 따라서 문법 용어가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녀석이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이 영역이라고 해서 이 영역만 공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이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 영역에 대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정리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정말 명확하고 정말 이제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딱 올라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업에서 이걸 한다고 다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문법은 아이가 가가지고 외워야 되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나 대충 알았어 라고 넘어가 버리면 명확하게 문법 용어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업 말미에 바로 3스텝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용어랄지 주요한 어떤 의미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다 본인이 직접 써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객관식으로 가져가서 OX 타겟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데 이 부분을 옳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훈련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 보더라도 총 5개면은 한 선지당 2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그러면 한 문제 볼 때요, 10개의 조건을 다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 그 다음에 개포고의 어떤 유형에 맞춘 서술형 어떤 문제, 이런 거 조건에 이제 맞춰서 써보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보시게 되면 이거 조건만 하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아이가 그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이 수업 말미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쉬우냐? 문학도 어려워요. 일단 보기가 되게 긴 학교 중에 하나고요. 외부 지문은 항상 출제가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선지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2학기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습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같이 시키는데 타점으로 또 각색하는 융합 문제도 같이 나오게 되어 갖고 각 장르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개별적으로 조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끼리라는 현대소설이었어요. 이걸 이제 시나리오로 각색을 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출제가 되게 됐고요. 외적 증거 요렇게 지금 제시해가지고 이 외적 증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배웠던 작품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부터 다까지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인데 교묘하게 여기서도 딱 한 토시만 바꿔가지고 나머지 선지는 이제 다 선지에 있는 나머지 키워드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에서 깨달은이라는 부분 요 한 부분이 틀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절 끊어서 OX 타겟팅하는 훈련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이해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외적 증거 키워드 신속하고 정확하게 딱 알맞은 것만 추려서 기존의 작품이랑 해석해서 녹이는 그런 연습들 이루어지게 될 거고 연계 작품들 읽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갖고 같이 외부 작품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수업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빼서 공부를 하게 되고 워크북으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나서 아이들의 외부 작품에 대한 대응 훈련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 용어는요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학 용어에 유의어로 존재하는 문학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공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부분이 O고 어느 부분이 X고 이 부분 틀렸으면 어떻게 고쳐야 하고 여기까지 연습을 시켜야 되고 고난도 문제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부분도 O고 뒷부분도 O인데 그럼 이제 애들이 헷갈리거든요. 왜 답이 두 개야?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인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한번 잡을 거고 수업 말미에 있는 클리닉 시간에 한번 잡을 거고 과제 검사하면서 한 번 더 이걸 체크할 겁니다. 하고 지피지기 오답노트 이 OX 타겟팅 훈련은요. 3단계에 이루어져서 계속 아이들한테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예시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올 거고 연계될 수 있는 외부 작품들은 다 지적 달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루고 워크북으로도 덧도 제공이 됩니다. 독서 토론 통합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수능형이랑 똑같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다른 특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적용하는 이런 약간 독서로 보게 되면 3점짜리 어떤 문항들이거든요. 수능형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어떤 문제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아이들이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해 가면서 이게 어떤 논증 방법을 썼는지 본인이 이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15번 문제도 제가 이거는 보기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 내용을 본인이 해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킬러 문항 위주로 조금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훈련이 조금 일어나야 되고요. 지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그 사고력 훈련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혼자서 분석을 할 때 분석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인드맵을 그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본인만의 기호와 비례반비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분수식 체크해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독서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수능형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수능형 문제 위주로 많이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독서 지문 이제 구조화한 첨삭 예시예요. 본인이 이 지문을 읽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읽었던 독해와 내가 사고했던 그런 부분의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본인이 이걸 좁혀가야 되거든요. 이런 걸 체화시키는 훈련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기호화 훈련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필요한 어떤 분수식 같은 건 써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정리 다시 해보자면 수업 말미에 뭐 일어난다고요? 스위스텝 클리닉 일어나고 아이들의 학습 손실을 최대한 제가 이제 방지를 하고요. 지피지기 오답 노트 모든 문제 이 오답 노트 모든 선지를 분석하도록 연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 이름 다 외우기 때문에 무작위로 질문하면서 소통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고요. 집중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외적 증거 활용하는 문제는 계속 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랑 풀어볼 거고 서술형 문제 아까 첨삭하는 거 예시 보여드렸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시기인데 공부 나르시즘을 조금 주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이런 나에 내가 취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이가 공부하는데 조금 최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조금 친밀감 있게 밀착해서 들어갑니다. 자, 수업, 그다음에 클리닉 요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오게 되면 과제 검사 먼저 하게 되고 복습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 문제 발송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복습 동영상은 이제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든지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질문은 24시간 아무 때나 남겨 놓으면은 제가 그 다음날 보고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달아줍니다. 과제는 한 70문제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은 양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선지 분석을 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본인이 이제 몰랐던 그런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고요. 복습 테스트 너무 낮은 친구들은 개별 과제가 제작돼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추가돼서 과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난도 모의고사 이제 주간지 형태로 나가게 돼서 모래주머니 훈련을 하면서 1대1 대응 클리닉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수업 일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은 수업은 5시부터 이제 8시까지 저희가 이제 2학기 내신에서도 똑같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1학기 또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해 가지고 2학기에 이제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쭉 2학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요.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2학기 때도 이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 문제와 굉장히 이제 흡사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필수 문학 작품을 꼭 공부를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고난도 독서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여름방학 동안 게으르게 하지 않고 고2 수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미스트는 꼭 1회 독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배치되는 문법이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어문 규정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세국어가 들어가게 됐고요. 아마 학교 추가 프린트로 문장의 짜임 아니면 단어론 부분이 추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세트는 꼭 미리 돌리기를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고전문학이 중점적으로 2학기에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2학기 내신을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제 아이들이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조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독서는 특히 고2 영역을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서 고3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4주라는 기간 동안 조금 타이트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이제 2학기 때 내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2학기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